이런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또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에게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용호 의원님 너무 애 많이 쓰시죠? 지난번에 국회 들어오셨으면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꼭 들어오셔서 정말 국민의힘도 바꿔주시고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힘 보태주실 거죠? 늘 옳은 길, 또 옳은 목소리 내셨고,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 쪽에 계시다가 우리 당에 들어오셨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국민의힘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용호 의원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용호 의원님께서 저희 당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단일화, 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제 저 대전에 갔더니 누가 이렇게 썼어요. 가훈 써놓고 거기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그 뭐냐,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이재명 1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가 해왔던 일들이 가져올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그리고 이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원하는 제 세력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것이 자꾸 올라가고 여론조사가 막 쭉쭉 올라가는 거 잘 아시죠? 엊그저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는 가장 최근에 한 건데요. 4.6%로 좁혀졌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별명이 뭐냐? 역전의 명수입니다. 역전의 명수. 1996년 부천에 처음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딱 공천받아서 가니까 3등이라고 그랬답니다. 1등이 그때 누구였냐?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3등이라고 했는데 선거일 3일 앞두고 역전해서 그래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저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보고 배워라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보면 저희가 이분은 정말 대통령 할 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짜증난다고. 왜 진짜 짜증나냐? 김문수 후보가 하도 훌륭해서 웬만한 정치인은 어디 대통령 출마하겠냐고 진짜 짜증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공부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세상을 구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운동이다 하고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퇴학을 2번씩이나 당하시고 45세에 대학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후보님께서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2번째 퇴학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어땠겠어요? 시골에서 정말 이것저것 아껴가면서 아들 하나 키워놓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노동운동하고 맨날 퇴학당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문수야, 너 학교 졸업하고 운동하면 안 되냐 했는데 본인이 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건 아닙니다 하고 어머님 말씀을 어겼는데 어머님께서 본인이 대학 졸업장 받는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한 길 애국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국심이 있었기에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장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집 한 칸 있으면 된다 해서 봉천동에 24평 아파트 하나,
그거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5개 재판, 12개 혐의, 전과 사범,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아이들한테 보고 배우라 그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은 우리가 파파미 그러잖아요. 도레미파 파파미 이렇게 말하는데 파도 미담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삶, 그분의 공직자로서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말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 하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낮은 곳에서 뜨겁게입니다. 서민을 위한 것, 약자를 위한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 당 후보가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냐? 한센인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나병 환자들의 마을인데요. 이분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 15년 전에 가서 보니까 한센인들은 먹고 살 것도 없죠. 공부도 배운 게 없죠 하니까 시골에서 산속에서 뭐 염색하다가 또 단속 오면 쫓겨나고 산속으로만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염색 사업을 양성화시키고 그 한센인도 공부하게 해주고 몇 번을 방문하고 한센인의 손을 잡는 것 누구든지 괜찮아 하면서도 꺼림직할 수 있는데도 그 조막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분들 100분이 울면서 반드시 대통령 돼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정말 정치의 본령, 힘들고 어려운 분들 먼저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분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꼭 되셔야 되는 분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쨌든 대통령은 좀 유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젊은 학생들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져요. 왜? 대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격차 기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맹 추격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뭐 주 52시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연구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고 싶은 사람, 더 마음껏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대통령,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지금의 시대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일단 이재명 후보 흉을 보면요, 예전에 2019년에는 삼성은 망할 기업이다 하면서 뭐 엄청 대기업 욕하더니 요새는 삼성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켜달라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뭐 AI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싹싹 빈 게 있어요. 뭘 빌었냐? 초격차 기술이 우리가 없어지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중요하니까 반도체에 관해서만, 반도체 연구직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예외를 3년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적으로 연구직들이 연구하게도 못하는 그런 철학으로, 그런 정책으로, 그 왜 그럽니까? 민노총 눈치 보는 거예요, 기득권 노조. 그래서 AI 반도체 강국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만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면 경제 살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분, 여기 자영업자들 많으신데 커피값 120원, 원가 120원 들으셨죠? 아니, 커피 한 잔 팔려면 원두값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물값, 전기료, 임대료 다 필요한데 커피값은
원두값 120원이면 만 원에 파니까 훨씬 이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에서 4,000원에 커피 파는데 그러면 33배 남겨먹는 악덕 업자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 엉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엉터리 경제관, 사이비 경제관, 게다가 주 52시간 예외라든지 이런 잘못된 규제도 걷어들이지 않으면서 경제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를 살렸나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지사 끝나고 나서 본인 치적을 홍보한 홍보물이 있는데 1등이 신천지 습격, 2등이 계곡 정비. 아니 경기도지사 하면서 잘했다고 내놓는 게 계곡 정비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본인이 엊그저께 시흥에 가서 또 이래요. 시흥에 거북섬이라는 일종의 새로 만든 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이 거북섬 잘 되라고 웨이브 파크라는 걸 물놀이 시설을 2년 만에 확 기업을 꼬셔갖고 데리고 왔다. 내가 엄청 잘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자 잘했다는 것은 그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웨이브 파크 지금 쫄딱 망했습니다. 그 웨이브 파크가 있는 거북섬의 공실률, 상가 공실률 87%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2~3천 명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모녀는 자살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알고도 했다면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뻔뻔한 거죠. 모르고 했다면 이거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한테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투자한 많은 분들이 신불자 됐습니다. 거북섬에.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신불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남의료원을 성남시장 할 때 잘했다고 했는데 결국 성남의료원은 연 500억씩 거의 누적 적자를 보이다가 결국은 의사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주민도 안 찾는 그런 성남의료원이 돼서 결국은 민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한 게 없어요. 한 개. 한 거라고는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만 원씩 나눠준 거. 그걸로 경기 더 좋아졌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경기도 경기는 하나도 좋아질 게 없고요. 그게 30%만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빚 갚는 데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1조 5천억 원의 빚을 만들어 갖고 경기도가 작년부터 매년 3천억씩 갚아야 된답니다. 그러니 지금 맨날 하는 말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우리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 국가부채 비율을 늘려서 마음대로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자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달러를 발행해서 그 세계의 통화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죠? 우리는 비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하고 우리는 돈 바꿔서 쓰지 원화를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없잖아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우리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600조에서 국가부채가 무려 1000조가 됐습니다. 지금 국가부채 비율이 확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국가부채 비율을 늘리면 안 되는데 자꾸 돈 빚내서 더 쓰자 그럽니다. 빚내면 그게 누구 책임이 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젊은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에게 나라를 맡기다가는 지금도 우리 거덜나고 미래 세대도 거덜난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할 때 뭐 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삼성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된다 하는 것을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밀어붙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 파주에 가져왔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공장 여주 콩밭에 가져왔죠. 대기업 다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판교 테크노밸리 IT 혁신단지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 다 먹을 수 있는 산업 다 가져와서 일자리를 경기도지사 시절에 86만 개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GTX 아시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기본 철학이 교통은 복지다. 교통이 편리해야지 어디든지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가서 일할 수 있다 해서 GTX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 GTX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우리가 소통해서 지방도 발전시키고 서울도 발전시키고 한마디로 제2의 제3의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성과를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제가 더 얘기할 것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성과를 낸 사람이 일자리 대통령 할 거는 여러분들 확신하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 판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규제 판가리하고 법인세 상속세 내리고 그리고 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죠? 역시 유능한 사람한테 나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빚내서 막 쓰자는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는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내내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점거하고 한 게 뭡니까? 사사건건 맞습니다. 탄핵입니다. 탄핵. 여러분 이제 아주 탄핵 불감증에 걸리셨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인 수사했다고 검사를 탄핵해, 본인과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감사한다고 감사원장 탄핵해, 이제 마지막에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법원장 탄핵하는 나라 보셨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로 갈 때 대법관 8명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법관 숫자를 32명으로 늘려서 온통 자기 대법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오늘날 투표하는데 투표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하나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독재국가를 원하십니까? 의회를 장악해서 별별 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 선거에서 거짓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럽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죄다 이런 법 하나 만들면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법부를 자신의 무릎 밑에 꿇리겠다는 것, 한마디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핵심 의원인 전 법무부 장관한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 한마디로 김어준 씨도 대법관 될 수 있는, 유시민 씨도 대법관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도입니까? 바로 대법원을 인민재판소, 민주당 하명재판소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서니까 이재명 후보가 엊그저께 쓱 한 발 뺐어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들의 내심은 안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소득 안 한다 그러지만 기본사회위원회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때는 의회 다 장악했죠. 사법부 장악하죠. 그리고 이 입법부는 당연 그 대통령까지 먹는다면 1인 독재국가가 완성된다. 근데 그 완성의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법들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판사, 검사가 기소 잘못했다고 그리고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 잘못하면 3심제로 구제가 되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 잘못하면 그것이 뇌물을 먹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유무죄를 재판에서 판결로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판검사를 처벌하겠다? 이거는 민주당 말 안 들으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힘없는 서민의 권리는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김문수냐 이재명이냐에서도 김문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 우리의 헌법 가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꼭 투표하셔서, 그리고 그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1인의 방탄 독재를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사실 좀 찌글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은 거 압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할 말은 엄청 많은데요. 참을 인자 여러 개 쓰고 다닙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끝나면 우리 당 확 좀 여기 이용호 의원님 같이 정말 개혁적인 분하고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 안 만들면 저희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같이 됩니다. 여러분, 나치 정권도 선거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나치 정권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난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잡아가기 위해서 내 집을 놓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분 한 분 더, 그리고 한 분 한 분 더 모시고 더 이야기해서 반드시 청렴성, 도덕성, 성과의 면에서도 훌륭한 김문수, 게다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는 데도 필요한 김문수, 여러분들이 꼭 지지해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자, 서대문에서부터 새바람 일으켜주시는 거죠?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도 꼭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나경원 대표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6월 3일 날 반드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여러분